예, 금요일에 있는 딥사이트도 주목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중국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의 오중전에도 그렇고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요. 금요일 준비하고 있고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관님과 시장 상황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매수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니까 시장이 올랐다가도 밀리는 그런 형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상황 좀 봐주시고 국내 흐름 짚어주십시오. 미국장이 1.4% 빠졌는데 이제 국내 시장 영향을 안 주고 있죠. 그것은 이제 차트에서 21선 근처에 온 다우 모습이고 우리는 61선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코로나 이제 재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일일 확진자가 5만 5천 명 정도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부양책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낸시 펠로시가 대선 전에 하려면 48시간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후의 통첩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시장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죠. 물론 화이자 쪽에서는 11월 달에 긴급 승인 뭐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발발은 중국에서 시작되는데 실질적 영향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 돼버려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코로나를 되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1만 명밖에 안 죽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210만 명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을 자꾸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부양책을 정말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죠. 어차피 할 건데 대선이라는 게 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시간 간격을 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꾸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양책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거냐 아닐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돼도 안 돼도 결국은 악재가 될 거다 주가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마도 어쩌면은 이번 이슈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는 그 외의 이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답답한 흐름이죠. 시장에 돌파구로 나와야 될 재료가 있어야만이 다음 상승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플로리다에서 많이 따라잡고 또 약간 역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졌을 때 불복선언을 하면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나라가 현재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사실은 새로운 재료가 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그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이 정도 버텼다는 건 좀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이 후행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후행 아니죠. 미리 예측도 됩니다. 예측도 되고 어디까지 갈 건가.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적 분석의 본질을 파악 못하면 저처럼 요번에 한번 실패가 납니다. 제가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쳐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못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꿰뚫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 나스닥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상승 종료를 선언해도 마땅한 자리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승 종료를 얘기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다우도 상승 종료가 됐을 수 있겠다. 제가 그때는 아마 다우 얘기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스닥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최고로 강했고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나스닥이었죠.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주봉을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뜯어보시면 현재 이 자리는 딱 쌍봉 자리죠. 아주 쌍봉 자리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일목균형표상 후행 스팬을 가면 저스트하게 쌍봉 치고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 선을 한번 쫙 그으면 얘가 거의 비슷하게 쓰리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과거에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그때 코로나 때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쌍봉치고 무너지죠. 그때 이 차트하고 지금의 이 차트가 패턴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한 사이에 차트가 이제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미국 다우도 역시 지난번 나스닥처럼 이제는 뭐 상승을 종료 선언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마 제가 그때도 나스닥 분명히 얘기하고 그 이후로 나스닥은 더 이상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그때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을 쫙 보니까 제가 여기서 추세선을 다시 그었죠.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근데 재미난 건 맞고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후행 스팬이 쌍봉이 나왔죠. 현재 캔들이 그 연장선에서 쌍봉이 나오죠. 그러면 나스닥도 역시 제가 그때 여기서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거라는데 슈팅 줬다가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쌍봉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은 결국 미국이 하락 출발할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해주는 그 시간을 끌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지금에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핍니다. 환율이 지금 뭔가 달라졌다. 환율 때문에 시장은 더 갈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환율은 무역전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이 현재 지수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재료는 그 시장, 그 환경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 자체로. 그리고 왜냐하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디커플링 했다가 다시 커플링을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차트상으로는 미국 시장은 위험 시그널이 들어왔다. 100%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100%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보통 한 60%, 50%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 90%에서 100%까지 또 다 온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일축을 해버렸죠. 일축을 해버렸는데 일축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가 금리 여력이 있긴 하죠. 0.5.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제로 금리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주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0.5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0.5도 사실은 헬랑 벌써 했어야죠. 안 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 미국처럼 미국도 0.25는 명분상으로 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행보를 좀 보이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유동성 함정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오르다가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확 빠져요. 제가 세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릴 건데 사던 매수세가 갑자기 그 시장을 외면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못 가요. 절대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함정이 됩니다. 왜냐? 올라오던 매수세가 없어지면 주가 상승하던 물량이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 물량은 로스컷을 칩니다. 손절을 치죠. 손절을 치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지죠. 그러면 그 밑에서 받았던 누군가는 낮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했다가 또 내려가면 또 손절 칩니다. 이게 손절이 반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면 그 자체가 유동성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저는 유동성 함정이 오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슈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그거예요. 시장 여러분들 요즘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들이 막 산다, 시장 다 끌어가고 있고 막 이랬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요즘 개미들이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45조 정도 샀는데 팔고 있어요. 그러면 동학개미 왜 파나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죠?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책의 문제가 있는 거죠. 대주주 요건입니다. 3억 정도가 대주주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제가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세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입장에서는 이 개미가 옛날처럼
무슨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개미가 아닙니다. 억 단위예요. 3억도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법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주주 위치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전에 다 팔아야 돼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표가 10조만 될까요? 한참 더 됩니다. 그 물량이 나오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사서 끌어올렸던 개미들, 말 그대로 도마개미에 의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시장은? 방어될까요? 방어 절대 안 됩니다. 매수세가 없어요. 외인이 매수세가 줄이었는데 외인도 별로 안 사요. 물론 요 근래에 현물, 선물을 사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막 반복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사실 방향성은 매도예요. 오늘 외인이 선물을 사고 있는데 이 선물을 보면서 요 근래 외인이 계속 샀으니까 갈 거다. 절대 믿지 마세요. 외인들도 시장에 착시 현상을 주면서 움직입니다. 왜냐? 어차피 1,400대에서부터 선물을 매수해온 외인이에요. 그냥 활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할 때 매도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 단타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믿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 개인들의 매수세 약해진다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위험 시그널 다가오죠. 그 위험 시그널을 나타내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빅히트. 빅히트 개미들 4천억 샀는데요. 그냥 바로 무너졌어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시장의 개미세의 힘이 약해졌다. 그 힘이 약한 거 결국 개미들이 시장을 살 명분이 없어진 거다. 명분이 없어졌다면 동학개미 운동은 어떻게 실패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60일선에 와 있어요. 60일선 깼죠? 첫 번째 깼고 올라오고 두 번째 깼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5일선만 내려왔다가 60선 찍고 올라간 거고요. 지금은 5일선, 20일선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큰 게 떨어지면 정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한번 보고 마치죠. 코스닥이 오늘도 좀 심하게 밀려납니다. 앞서 김동섭 전략가도 말씀하셨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코스닥은 좀 눌릴 가능성이 높죠. 코스피도 약세 반전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커집니다. 시장 공감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